오늘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삼성전자의 선정과 함께 국내 증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600선을 넘어선다면 하지만 또 종목별 차별화는 더욱더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잘 찾는 전략이 계속 네,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16일인가요? 네. 나와갖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전자, SK 파셔갖고 삼성생명이나 유통주나 다른 걸로 가라 이런 맞아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네. 어저께 삼성전자 급등하니까 여러분들 와 하시겠는데 실제 수익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 16일 날 여기 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성비 전략을 계속 강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16일 날이 이제 거래 대금으로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19조로 제일 많았습니다. 네. 이날이 2,443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60포인트 급등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거래 대금 규조를 보시면 이제 좀 줄어들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의 상징적인 그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옆에는 테슬라고 그 오른쪽은 애플입니다. 네, 테슬라 간밤에 사상 최고가 경신했죠. 극단적으로 좀 갈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애플 3,800만 주 워렌 버핏 오용이 팔아서 그런지 아니면 뭐 다른 요인 때문인지 애플은 지금 그냥 마이너스 에너지,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500불을 돌파해서 강한 에너지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애플 연골고리 종목과 테슬라 연골고리 종목의 롱숏의 차별화가 극심해지는 현상을 보여줄 것 네.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되는 게 16일 날 제가 66,000원, 7,000원대 삼성전자를 팔아갖고 가장 중요한 맥점들을 얘기해 드렸죠. 64,000원, 선물 340. 64,000원 찍고 어저께 이제 다시 급등했는데 네. 선물도 어저께 8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에너지거든요. 파생.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땡겨놓고 파생 옵션 쪽에서 상방에 큰 게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용당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십자형 모양이 이게 16일입니다. 선물은 네. 와 굉장하죠. 여기서 장대 양봉이니까 그러네요. 강한 에너지를 느끼는 흐름인데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40을 기준으로 밑으로 10, 위로 10. 작은 변동성이냐, 큰 변동성, 20, 20의 큰 변동성이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2,600에서 네. 여기서 2,700을 간다 해도 시가상위 종목들은 먹을 게 없다고 봐요. 오히려 예.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그 수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임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 올려놓고 네. 옵션에서 외가격 200에서 300%, 위클리 옵션은 뭐 600에서 1200%. 그러니까 이 머니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용당한 에너지지. 네. 이제부터 삼성전자 추세 상승이야 뭐 10만 원 바로가 3천 바로가 여기에 흥분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앞으로 종목별 차별화가 더욱더 심해질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 중심의 사고에서 그러니까 벗어나자라는 말씀이신데 파생시장에서 에너지가 상당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파생시장은 또 하시는 분들만 하시잖아요. 또 현물시장에만 또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해지 전략이나 예. 겁쟁이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겁쟁이 전략은 뭐예요? 예. 그러니까 2,600에서 3,000 간다 흥분할 때 갔다 해서 비트코인 팔아갖고 전 한국전력 사겠습니다. 예. 예, 오히려 이게 겁쟁이 전략이고 네. 삼성전자보다는 제가 삼성생명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삼성생명이 오히려 삼성전자 5% 먹을 때 저는 삼성생명이 한 20, 30%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네. 뭐 이러한 그러니까 상대 논리에서의 어떠한 시장의 어떠한 키 맞추기라든지 순환 전략의 종목을 접근하지 지수에 흥분하지 말자.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한번 이 코스닥과 제가 코스피를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요게 또 십자가가 그 16일입니다. 이 코스닥 쪽도 뭐 또 천 간다고 또 흥분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태성적으로 못 갑니다. 왜요? 이쪽의 시가상위 종목들의 구성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여기 시가 1등부터 10등 종목들이 바이오 제약이 저는 1년 내내 저는 이제 하방 매도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체되는 밑에 단의 IT 섹터의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이제 삼성전자 위치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때하고 정반대 생각이 듭니다. 10월 말에 이 극단적 공포 때 이때 2조를 때렸거든요. 현물. 네. 어저께 2조를 샀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삼성전자 땡기고 옵션에서 저렇게 큰 수익 나면서 2조 이상의 매수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게 이제 또 스위칭 되나 삼성전자 위치 갖고 또 엎어치기 한판 하려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리스크 관리하고 네. 그리고 실제 한번 여러분들이 그 16일 날 이 삼성전자가 이날 66,700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냥 본전이에요. 그냥 여기서 조금 올랐네요. 예, SK하이닉스도 98,010만 원인데 어저께 10만 원. 이날 상징적 의미로 9%나 급등했던 네. 때입니다. 300만 주 사고. 그러니까 지금 5일 동안의 시가상이 20개 중에서 매매 잘하신 분은 LG화학과 삼성 SDI 사신 분들만 수익이 좀 시장 대비 초과 수익 났고요. 네. 나머지는 오히려 파란색 네이버나 엔스토부터는 이건 마이너스적 감각이 느끼실 거고요. 그렇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들고 계시기만 하실 겁니다. 아, 올라니까 나도 좀 올랐어. 그런데 상대적인 체감 지수는 이게 뭘까 하는. 맞아요. 예, 이게 가상 뭘까. 최고가라는데. 예, 이게 내 거는 왜 이러지? 예. 이게 이런가 이런 느낌. 그다음에 제가 코스닥은 시가상위 종목도 구성 성분에 태생적으로 저는 CJ는 저는 앞으로 한 10에서 15만 원 볼 거라고 봅니다. 10에서 반토막이요? 예, 아직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진단 키트는 1년 내내 하지 마라고 얘기를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일단 저는 코스닥 업종 지수가 하려면 이 밑에 단에서 다른 종목들이 이 랭킹 10위 안으로 들어와야 전 지수가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1등부터 10등 종목들의 에너지는 글쎄요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에 그냥 제가 빨간 박스 건 것만 좀 올랐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원익 IPS 이런 것만 올랐고 그리고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코스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시젠이 2019년도에 이게 월봉입니다. 이 올라온 진폭을 한번 보십시오. 시젠 옆에 HLB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네. 이게 코스닥 1등부터 10등을 좌우합니다. 근데 실적단들이 이제 코로나 이제 백신이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망가뜨린다라고 솔직히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컨택트 세상에서 이 종목이 새로운 어떠한 모델을 찾지 않는 한 저는 그동안 2019년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에너지에 올라간 거에 반 정도의 리스크 관리는 하자. 그럼 이게 지수 깎아먹거든요. 예. 그럼 밑에 단에서 뭐 CJEM이라든지 KMW라든지 IT라든지 이런 것들이 랭킹 위로 올라오면 그러면 떨어지는 거 올라와서 지수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코스닥은 그냥 850에서 900에서 그냥 1년 내내 갇혀 있지 않겠나. 박스권에서. 예. 그리고 오히려 이런 장에서 많이들 다쳐요. 네. 뭐 600 가고 뭐 업종은 이제 대상승이다 할 때 내부적으로는 하락 종목 수가 더 증가하면서 종목의 순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될 걸로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런 장에서는 겁쟁이 전략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흥분하셔갖고 몸에 힘 들어가서 이제부터 진짜 뭔가 나는 여기서 큰 수익 낼 거야 하시는 분들이 이게 다치는 장이다 이렇게 진단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12월 다가오는데 또 연말 연초에 체크를 해봐야 할 또 종목들이나 혹은 포인트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괜찮은 것들. 저는 예. 이미 망가진 그래프를 한번 먼저 보십시오. 네. 수젠텍 PCL 이 시간 통해서 옆에도 가지만 1년 내내 하지만 네, 이제 진단 이게 키트. 월봉입니다. 내년 10월 달에 한번 보십시오. 더 내려갈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은 판단 갖고 예. 나오는 재료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1년 후에 그때 시점에 매출액이나 순이익이나 이제 백신이나 코로나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됐는데 그때 이 주가 위치는 어딘가. 오히려 저는 그 1년 동안에 이 종목 갖고 매매합니다. 아난티나 네. 하나투어. 아, 네. 이게 겁쟁이 전략이에요. 여행주네요. 예, 여행이나 호텔. 근데 이제 호텔 아난티는 저는 또 시각을 좀 바꾸겠습니다. 요번에 코로나가 만든 게 이제 골프 수요를 엄청나게 증가시킨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면 아난티 골프 이렇게 연결해 갖고 지금 뭐 8,000원짜리가
이제부터 한 1년 안에 한 뭐 2만 원 정도 목표로 진짜 가는지 또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무급 다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네. 뭐 직원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저기요 망할 거야라는데 좀 반대로 이제는 더 이상 손해 볼 건 없겠네. 그러겠네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놓고 저는 1년 동안 묻어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행 다 정상화되고 뭐 백신 뭐 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얘기하지 않는 세상에서 이 두 가지 종목이 어디까지 갈 건지 한번 미리 예측하지 않고 네. 그냥 시간의 당금질로 한번 트레이딩하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별 롱숏이 이 굉장히 극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코로나 이런 느낌 안 됐어요? 더 확산되고 2단계로 간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연결된 종목들 보면 이게 오히려 이상하게 오히려 더 빠지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그거 피해 주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상관없어 하고 그냥 유통, 소비,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미국 증시에서든 뭐 여행, 비행, 올라오고 카지노, 있어요. 그 다음에 크루즈 네. 뭐 이런 것들 가니까 우리도 그쪽에 맞추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 뭐라 그럴까요? 실전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예. 호재 뉴스 나올 때 사면 꼭 당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 의지나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산업은행이 주체돼서 합병 그날 샀으면 꼭지 왕창 몰렸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지금 보시면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게 29,000원에서 24,000원, 한직할은 9만 원에서 7만 원. 네. 그리고 그동안에 또 급등했던 종목들, 물류 종목들, HM, 그다음에 소비주, 이마트 급등한 종목들 따라가면 오히려 롱숏이 나오고 코스피 200에서 일주일 동안에 그나마 가장 또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줬던 게 오히려 그동안 뭐 화장품이라든지 한미약품, 아모레지, 그다음에 또 수리조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 네. 시장이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종목을 압축하면서 매매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장이다. 저는 이렇게 오히려 지수 2600단에서는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직할 그래프 보세요. 이거를 호재 때 따라가시면 이거 누가 맞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전 7만 원대는 사겠습니다. 아, 지금 정도요? 그러니까 정부의 조금 정책 더 의지는 계속 갈 수정받으면? 거고 네. 반대 세력들은 계속 안 된다고 그럴 거고 이게 충돌해서 지그재그 파동만 나올 거라고 보니까 네. 7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서 단타치 지그재그 파동으로만 그걸 오히려 이용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도 22,000원과 3만 원. 네. 이렇게 박스 전략으로 그러니까 제로를 역으로 이용하는 스킬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또 스마트 투자자나 가능한 얘기지 그냥 일반 투자자들이나 주린이들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점점 저는 2600대에서는 여러분들이 모양이 그래프가 좋거나 이제 호재 막 갈 것 같은 느낌 드는 종목들은 솔직히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설계자나 스마트 투자자들한테 이용당하시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실 겁니다. 네. 오히려 공포를 주는 그래프들 중에서 하단이 튼튼하게 생각되는 우량주를 오히려 사시거나 그냥 이 종목은 너무 소외됐어. 지겨워해갖고 옆으로 기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을 한 중소형주 단에서 사놓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한 예를 1년을 들어서 바라보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도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지금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삼화 페인트 요즘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이것도 정책 모멘텀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겁니다. 또 이렇게 옆으로 겼다가 갑자기 튀죠. 그러면 이거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건설, 소재, SOC 그다음에 그러면 시멘트에서 이런 모양 있는 거 없나? 그다음에 음식료 그다음에 조류독감, 백신 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옆으로 기고 있는 중소형주들 없나? 이런 것도 인공지능 AR에서 이런 모양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각도가 나오기 전에 120에서 모두 수렴된 종목들. 네. 그러다가 거래가 착 씻는 날에 치고 들어가는 감각. 왜냐하면 이거를 8월 달에 사는 분들이 이게 못 견뎠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이 하루에 3배에서 10배 나오는 날. 그러니까 이게 평균 거래량이 10만 주인데 어느 9시나 10시에 그날 그 1시간에 10만 주, 20만 주씩 거래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 같은 종목들을 샘플링 하셔갖고 투자를 전략화시키는 이거는 코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간 단위당 거래량 증가 종목들 중에 옆으로 그동안 올리지 않았던 밀집금융 종목들
샘플링해서 찾아갖고 관찰 대상에 넣고 딱 들어오면 그걸 매매하는 이러한 스킬들이 있어야 요새 장은 대응할 수 있지 않나. 네. 점점 어려워집니다. 참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 정성이 들어가야 주식 투자도 성공을 당연히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유망할 수 있다라는 종목으로 삼성생명을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삼성생명이라고 한다면 뭐 본연의 가치도 있겠지만 지배구조,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요즘 이러한 부분들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중소형주는 예. 진짜 코딩이나 이제 약간 좀 스킬이 있는 투자자 영역이고 그러면 초보자분들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거버넌스의 지배 구조 관련된 우량주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삼성그룹주 중에서는 이번에 삼성물산이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지분 매각해갖고 삼성생명 보유하는 이 지분 가치에 막교환이 나오나 그래서 60만 원대 이거 올려놓고 나중에 삼성생명의 가치 이거를 팔 건지 이 가치도 올려놓고 막교환 시킬 건지 이런 네. 논리를 한번 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이것까지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이번에 이제 그 국정농단이나 여러 가지 그 이재용 부회장님이 그 관련된 그 법률 리스크에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투자 역사를 공부할 때 이걸 한번 보시죠.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지고 2014년도 5월에 에버랜드 이게 이제 삼성물산이 됐죠. 제일모직 바뀌었다가 이때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에버랜드를 빨리 상장해야 된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49%를 삼성전자 지분 7%를 인수자를 찾아야 된다. 네. 거기에 인수 대상을 모간 스탠리로 정하는 움직임이 이때 있었고, 골드만삭스요. 골드만삭스가 그래서 어떤 분을 연계시켰냐면 워렌 버핏을 연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2015년 6월 8일 날 워렌 버핏의 삼성생명 한 10년간 보유해 주세요. 파킹 시켜주고 라는 금융 지주회사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네. 다 무산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고 다시 시도되면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생명 지주회사 분할이나 삼성생명의 이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프거든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도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가성비 없다.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 같이. 그리고 제가 최근 한 1, 2주 전부터 제일 강조시켜드린 종목이 삼성생명인데 네. 저는 이건희 회장님이 20%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20%를 이재용 부회장이나 그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거를 삼성전자로,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는 호텔신라로 네. 바꾸는 작업을 언제 할 건가? 저는 그거를 추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삼성생명 주주들 구성과 그다음에 진짜 이걸 쪼개기 금융지주가 될 건지. 그러면 삼성그룹의 금융사들 지분이니까 뭐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화재 이 주가가 지금 수준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삼바가치 네.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가는 에너지가 여기서도 나오나 이런 것들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배구조 관련된 팔로더맨의 그 탐욕을 노리는 게임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집중하겠고 또 이건 시간관계상 네. 요 현대차 그룹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럼 어떤 걸 봐야 되는 건가요? 현대차에서 이제 현대글로비스나 한 게임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대위아하고 현대트랜시스가 합쳐지는지, 그러니까 정의선 개인 지분이 있는 종목만 매수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단순화 지켜보겠습니다. 옆에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 갖고 있는 거 현대글로비스는 23%인데 이게 1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너무 급등했어요. 네. 그럼 요거 제외하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안대. 현대엔지니어링은 비상장입니다. 그럼 제가 그래서 요새 현대건설을 집중해드리는 게 요거 합병할 가능성. 예. 현대건설하고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그래서 이 주변부터 교통정리해서 이러한 거버넌스의 지배 가치가 있는 종목들 이게 엄청난 우량주들이거든요. 이거는 주가 변동성과 상관없이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준을 설정하지 않나. 그래서 중소형주는 점점 찾으면 큰 수익이 나는데 네.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러면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대주주들의
지배 구조의 큰 변화에 지분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갖고 내년 한 4월까지 그냥 들고 계시면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